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리그1 16라운드가 종료됐고 이제는 17라운드 프리뷰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과연 어떤 경기가 있을지 16라운드 경기 먼저 체크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김천성무와 수원FC의 경기입니다. 수원FC 이승우 선수가 82분에 득점에 성공하면서 1대0 수원FC가 승리를 가져갔고요. 개인적으로 뽑은 MVP는 이승우 선수입니다. 다음 경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슬러스와 강원FC의 경기였는데요. 포항슬러스가 완델손, 이승모, 임상협 선수의 득점으로 3대1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강원FC 역시 양현준 선수의 크로슛과 비슷한 것을 윤평국 선수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서 한 점을 득점하긴 했지만 포항슬러스를 이기는 데에는 무리가 있었고요. 개인적으로 뽑은 MVP는 미드필더에서 좋은 활약 보여준 신진호 선수입니다. 다음 경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제주유나이티드와 인천유나이티드의 경기입니다. 상당히 경기가 재밌게 흘러갔는데 마지막에 후반 88분 주민규 선수가 이동수 선수에게 반칙을 당하면서 PK 득점 성공 2대1로 경기는 종료됐습니다. 개인적으로 뽑은 MVP는 제르소 선수입니다. 다음 경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성남FC와 대구FC의 경기인데요. 64분 제카 선수가 득점을 한 대구FC가 경기를 가져가나 싶었지만 경기 득점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구본철 선수가 득점에 성공하면서 1대1 경기가 종료되었고요. 개인적으로 뽑은 MVP는 주사위 6이 나왔던 팔라시오스입니다. 다음 경기는 현대가 더비였습니다. 현대가 더비, 울산 현대가 전북 현대에게 3골을 먼저 실점하고 한 골을 만회골을 넣긴 했지만 그 이후에 이렇다 할 장면까지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3대1 전북 현대가 승리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뽑은 MVP는 쿠니모토 선수입니다. 다음 경기는 슈퍼매치입니다. 슈퍼매치 이번에는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벌어졌는데요. 경기 전후로 여러가지 논란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FC서울의 조용욱 선수가 득점에 성공하면서 1대0 승리를 가져간 FC서울입니다. 개인적으로 뽑은 MVP 역시 조용욱 선수입니다. 승부 예측 결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부 예측 결과 3경기를 마쳤고 3경기를 틀렸고요. 포항슬러스 대 강원, 제주 대 인천, 성남 대 대구 결과를 낮춰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7라운드 프리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김천상무와 성남FC의 경기입니다. 김천상무의 현재 순위는 9위, 성남FC의 현재 순위는 12위가 되어 있고요. 6월 21일 7시에 벌어질 경기입니다. 지난 라운드에서는 3대0으로 김천상무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관전 포인트 보겠습니다. 먼저 김천상무입니다. 불운도 실력이다 라는 말을 김태환 감독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개인적으로도 이 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은 불운이 이어진다면 어쩌면 실력에 또 원인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측면 수비가 너무 많이 약합니다. 사실 중앙 수비나 미들진 그리고 톱 자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주전 자원들의 기량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지만 측면이 상당히 좀 많이 약하다고 할 수 있겠고 이건 측면 수비뿐만 아니라 권창훈과 서진수, 김한길, 김경민이 버티고 있는 김천상무의 양쪽 윙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영재 선수가 지난 경기 프리킥을 올린 다음에 표정이 상당히 안 좋았거든요. 이 점은 김천상무의 현재 흐름이 너무나 좋지 않다는 것, 그리고 이 선수들이 개인적으로 팀워크를 잘 맞췄나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의 어떤 조합이 정말 맞지 않는 것 같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는 김천상무가 꼭 보완을 해야 될 포인트라고 누누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반면에 성남FC는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FC를 상대로 1대1 무승부를 거뒀다는 것도 어느 정도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고요. 김지수 선수가 잘 버텨주고 있다는 것, 새롭게 나타나서 잘 버텨주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김민혁이 돌아오지 않은 성남FC 수비진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오른쪽에 어떤 선수가 서든 굉장히 좋아진 성남FC가 될 수 있겠고요. 팔라시오스가 지난 경기 상당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 과연 성남FC가 김천상무를 상대로 지금 하향세를 그리고 있는 김천상무를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 많은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예상 라인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라인업 먼저 김천상무입니다. 구성윤 키퍼, 백보에는 유인수, 하창래, 정승현, 강윤성, 중원에는 문지환, 정현철, 이영재, 쓰리톱에는 서진수, 조규성, 권창훈입니다. 왼쪽에는 서진수 나올 수 있고 김한길 나올 수 있고 또 다른 김경민 선수가 나올 수도 있겠고요. 권혁규 선수가 온전하게 복귀를 했다면 원볼란치 자리로 들어가서 상위 포지션에 투미드를 들 수도 있겠지만 고승범 선수가 돌아오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는
뭐 정현철 선수나 문지현 선수 대신에 문지현 선수는 주장이니까요. 정현철 선수 대신에 권혁규 선수가 들어와서 풀어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한찬희 선수가 나올 수도 있고요. 뭐 백포 라인은 측면 수비가 약간은 좀 아쉽긴 합니다. 여전히 아쉬운 점이 많은 수비진이고 측면에서 권창훈 선수 역시 살아나야 되는 선수인데 아직까지 살아나지는 못하고 있고요. 반면에 구성현 선수는 계속해서 나쁘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김천 상무가 유일하게 삼을 만한 위안거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제 성남FC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광 키퍼, 백포에는 최지묵, 김지수, 권한규, 이시영, 중원에는 구원철, 김현태, 권순영, 김민혁, 투톱에는 전성수와 팔라시오스입니다. 뭐 지난 경기에서 라인업을 설명할 때도 김남일 감독께서 말씀을 하셨던 건 팔라시오스와 전성수의 스피드로 뚫어보겠다라는 거였는데 그만큼 잘 뚫렸고 구번철 역시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뭐 개인적으로는 구번철 선수가 어느 쪽 윙으로 나오든 좋은 활약 보여준다고 생각하고 뭐 지금 이 중원에 있는 4명의 선수들의 조합은 뭐 지금은 이렇게 박아놨지만 경기가 흘러가는 상황에 따라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는 경기를 계속해서 보면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백포 라인에서 최지묵 선수가 왼쪽에서 잘 버텨주고 있고 오른쪽에 이시영 그리고 센터백 조합에 김지수 선수가 잘 버텨주고 있는데 권영규 선수가 잘 나와서 해준다면 어떤 또 수비 라인을 보여줄지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그럼 이제 키플레이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천은 권창훈 선수입니다. 올라오는 것 같기도 하고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는 권창훈 선수인데 조기성 혼자 공격을 할 수는 없고 조기성 혼자 축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권창훈 선수가 좋은 모습 보여줘야 김천 상무가 올라온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반면에 성남은 김지수 선수입니다. 이번 경기 상대는 조기성이기 때문에 과연 모든 상대하는 팀들의 톱들의 뚝배기를 깨는 도장 끼기를 성공할 수 있을지 김지수 선수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김천과 성남의 경기 프리뷰 이 정도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대구FC와 제주유나이티드의 경기입니다. 대구FC 현재 순위는 7위, 제주유나이티드의 현재 순위는 2위가 되겠고요. 지난 라운드에서는 0대0 무승부를 거둔 양팀입니다. 관전 포인트 보겠습니다. 라마스의 이적, 페냐는 언제쯤 들어올까요? 여름 이적 시장이 이제 열렸고 라마스 선수의 계약 기간은 6월까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6월 31일 이후에 라마스 선수가 이적을 하고 6월 30일 이후에 라마스 선수가 이적을 하고 페냐 선수가 바로 들어오게 될지 뭐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다만 이진용 선수가 머리 쪽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이 점은 이전에 설명했던 대로 팔라시오스 선수도 부상 걱정이 되지만 이진용 선수 역시 걱정이 됩니다. 물론 경기 끝나고 팬께서 보낸 DM에는 이제 몸 상태가 괜찮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머리 쪽 부상이기 때문에 면밀하게 지켜보고 좀 더 출전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원 구성을 또 어떻게 가져가게 될지 상당히 궁금해지는 점이 많은 대구FC입니다. 반면에 제주유나이티드는 점차 이기는 방법을 계속해서 또 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얘기가 2위 팀에게 얘기할 만한 건 아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는 방법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제주만의 스타일로 올라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제주유나이티드 역시 정말 좋은 스쿼드를 꾸려가고 있다, 좋은 전술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아쉬운 건 링의 폼이 조금은 아쉽다는 점입니다. 링 선수에게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제주 입장에서는 충분히 있었을 텐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링 선수의 폼이 조금 더 올라와줘야 될 것 같고요. 김호기 선수가 다시 한번 누적 경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경재 선수가 출전할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어떤 라인업을 구성하고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라인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FC 먼저 보겠습니다. 오소훈 키퍼, 백스리에는 김진혁, 홍정은, 정태욱, 윙백에는 홍철과 황재원, 중원에는 이용래와 이진용, 쓰리톱에는 세징야, 고재현, 제카입니다. 뭐 제카와 세징야 조합은 그대로 갈 것 같고요. 고재현 선수와 이진용 선수는 지난 경기 또 바로 출전을 했기 때문에 이 경기 무리 없이 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라마스 선수의 계약 상황에 따라 이 자리가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라마스 선수가 빨리 나가겠다라고 결정을 했다면 이 자리에 라마스 선수가 아닌 이용래 선수 내지는 페냐 선수가 나올 가능성이 큰데 개인적으로는 이용래 선수의 가능성이 좀 더 크다고 보고요. 라마스 선수가 끝까지 다 뛰고 가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또 이용래 선수 자리에는 라마스 선수가 그대로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대구FC 라인업은 대부분 비슷한 편이고요. 제주유나이티드 역시 라인업이 잘 바뀌지 않는 팀이기도 합니다. 김동준 키퍼, 백스리는 정훈, 김경재, 김봉수, 윙백에는 정호재와 안현범, 중원에는 이창민과 최영준, 시리톱에는
제르소, 주민규, 김주공입니다. 최영선 선수나 이창민 선수 자리에 한종무 선수 뛸 수 있고요. 22세 이하 자원이지만 한종무 선수는 꽤 오랜 시간 경기를 뛰어주고 있는 자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김호규 선수가 출전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김호규 선수 자리에는 김경재 선수가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이지솔 선수가 출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면 이지솔 선수가 나올 수도 있겠고, 사실 김경재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부상을 살짝 입었기 때문에 이게 부상인지 단순 아니면 쥐가 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출전을 할 수 없다면 정훈, 이지솔, 김봉수 이 접이 나오겠지만, 김경재 선수가 무난하게 출전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정훈, 김경재, 김봉수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스리톱의 오른쪽에는 링 선수가 아주 좋다는 판단을 하기가 어렵다면 김주공 선수로 갈 수도 있어 보이고요. 자, 그러면 키플레이어 보면서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플레이어 대구FC는 황재원입니다. 디로스 선수가 왼쪽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황재원 선수가 잘 막아줘야 되는데요. 지금처럼만 잘 플레이를 해준다면 제르소 선수를 열심히 잘 막아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에 제르소의 경우에는 이번 경기 정태욱과 황재원 조합을 맞이해야 합니다. 정태욱도 오른쪽 스토퍼고 황재원 선수는 오른쪽 윙백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 자리에서 잘 뚫어줘야 되는데, 과연 제르소 선수가 또 어떤 모습 보여주게 될지 좀 궁금해지고요. 이전 경기에서 보여줬던 폼 그대로 보여준다면 제르소 선수가 좋은 활약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대구FC와 제주유나이티드의 경기 프리뷰를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수원FC와 포항스틸러스의 경기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2대0 포항스틸러스가 승리를 가져갔고요. 결승골은 허용준 선수였습니다. 관전 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FC, 김현이 가져온 새로운 가능성, 센터백의 중앙에서 타겟터형 공격수나 포처를 막아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김현입니다. 다만 부상이 있었기 때문에 온전히 출전 시간을 가져가지 못했다는 것은 그 가능성을 완벽하게 체크를 하지는 못했다는 이야기고요. 다만 김현 선수가 부상에서 잘 완벽하게 복귀를 해서 다시 한번 3백의 백3의 가운데로 들어오게 된다면 그만큼 또 재미있는 것이 없을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승우 선수는 정말 팀의 중심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 경기 같은 경기에서 결승골을 득점하는 장면도 그렇고 여러가지 장면에서 수원FC에는 이승우 선수가 꼭 있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지난 경기고요. 이번 경기에서도 승점을 1점이라도 따낸다면, 그렇게 된다면 수원FC는 다시 한번 정말 높은 자리까지 올라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포항슬러스는 정말 축구를 재밌게 잘 한다는 생각이 드는 경기를 좀 해주고 있는데요. 강원FC의 상대적인 전력이 낮은 것도 있겠지만 포항슬러스가 상당히 경기를 잘 풀어줬습니다. 휴식기가 정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이고, 울산과 전북현대만 우승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포항슬러스가 또 잘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상 라인업 보면서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원FC입니다. 박배종 키퍼, 백스에는 김건웅, 곽윤호, 김동우, 윙백에는 박민규와 신세계, 중원에는 박주호, 이기혁, 무릴로, 투톱에는 라스와 이승우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다시 한번 김현 선수가 이 백스리 가운데로 들어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잭슨 선수를 기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잭슨 선수를 기용을 하겠지만 그걸 제외한다면 이 세 명의 백스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이기혁 선수가 또 괜찮은 플레이를 보여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는 수원FC가 좋은 활용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무릴로와 이승우의 조합에 대한 걱정은 어쨌든 많이 뛰어봐야 이 선수들도 이 선수가 어떻게 플레이를 하는구나를 깨닫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몇 경기를 좀 더 소화를 해줘야 그 다음에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포항슬러스의 경우에는 윤평국 키퍼, 백포에는 심상민, 그랜트, 박찬용, 박승욱, 중원에는 신진우, 이수빈, 이승모, 스리톱에는 임상혁, 완델손, 모세스입니다. 고영준 선수의 몸이 괜찮다면 고영준 선수가 이 자리에 들어가고 이수빈 선수 자리에 이승모 선수가 들어가거나 하겠지만, 고영준 선수에게 휴식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주어졌다면, 그렇다면 이 세 명의 조합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지난 경기는 4-4-2로 봐도 되겠다는 생각이 가끔씩은 들 정도로 이승모 선수가 좀 더 많이 올라가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백포 라인의 경우에는
이승우 선수가 있어서 스피드를 제어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박철영 선수 대신에 박승욱과 신강문이 다시 한번 조합으로 설 수도 있겠지만 라스라는 큰 타워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이런 라인업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키플레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FC는 무릴로입니다. 부상 복귀 이후의 플레이가 아주 나쁘진 않았습니다. 다만 PK 실축이 아쉬웠는데 그런 점은 잘 잊고 자기 플레이를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겠고요. 반면에 포항슬러스의 완델손 선수는 아직까지 밸런스가 완벽하지 않음에도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좋은 경기를 해줬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원FC와 포항슬러스의 경기 프리뷰는 이 정도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전북현대와 수원삼성의 경기입니다. 전북현대 현재 순위는 3위, 수원삼성의 현재 순위는 8위이고요. 지난 라운드에서는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1대0 전북현대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당시의 결승골은 김진규 선수였고요. 관전 포인트 보겠습니다. 전북현대는 현대가성비 승리를 가져가면서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쿠니모토 선수와 바로우 선수의 조합도 정말 좋았고 화려한 공격, 이제는 정말 시작될 수 있을지 전북현대 팬분들 입장에서는 걱정도 되면서 기대도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수원삼성은 병버지와 함께 만나는 전북입니다. 물론 슈퍼매치에서는 아주 좋은 경기를 보여주진 못했지만 그만큼 또 병버지에 대한 기대가 큰 수원삼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수원삼성이 좀 더 좋은 플레이를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있는 자원들로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물론 지금 여름이작 시장에서 신원호 선수도 데려오고 뭐 다른 안병준 선수의 영입설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아직까지 영입이 되지 않았다면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경기를 잘 풀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상 라인업 보면서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라인업 전북현대는 4, 5일입니다. 송범근 키퍼, 김진수, 홍정호, 박진섭, 김문환, 중원에는 백승호, 쿠니모토, 김진규, 윙에는 바로우와 한교원, 톱에는 구스타우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백포를 쓰는 팀에게는 구스타우만한 선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포를 상대할 경우에는 뭐 불트위스도 그렇고 수원 삼성도 그렇고 울산현대도 그렇고 구스타브 선수가 가질 수 있는 백포를 상대로의 영향력, 압박에서의 영향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구스타브 선수의 기용이 조금 더 좋은 방향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점점 더 완전체가 되어가고 있는 모습의 전북현대이기 때문에 이준호 선수도 지난 경기 좋은 활약을 보여줬고 그런 측면에서는 전북현대가 점점 더 올라올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지난 경기이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수원삼성은 양영호 피커, 그리고 이기재, 불트위스, 이한도, 장호익, 중원에는 한석종, 사리치, 정승원, 윙에는 전진우, 류승우, 톱에는 그로닝입니다. 오영규 선수가 지난 경기 아주 좋지는 않았고 그로닝 선수는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뭐 많이 보여줄 수 있었던 시간도 없긴 했지만 그로닝 선수를 지금은 기용하는 게 조금 더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승원 선수가 출전하기가 어려운 컨디션이라면 지난 경기 나쁘지 않았던 강현목 선수를 기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뭐 류승호 선수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줬고 전진우 선수도 괜찮았기 때문에 톱에서의 경쟁력만 갖춰진다면 그렇다면 수원삼성 팬분들의 걱정은 조금 더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 이제 키플레이어로 넘어가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북은 쿠니모토입니다. 폼이 올라왔습니다. 이번 상대는 또 어떤 모습일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 쿠니모토 선수고요. 반면에 한석종 선수는 전북의 중원이 현재 폼이 상당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중심을 잘 잡아줘야 한다는 점을 잘 고려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북현대와 수원삼성의 경기 프리뷰 이 정도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앱서울과 울산현대의 경기입니다. 울산현대 현재 순위는 1위, 앱서울의 현재 순위는 6위고요. 지난 라운드 경기는 2대1로 울산현대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관전 포인트 보면서 또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앱서울입니다. 슈퍼매치를 이기면서 경기 분위기가 조금 더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조영욱 선수도 이제 휴식기 동안에는 당연히 경기 없었기 때문에 돌아왔다라는 생각이 안 들긴 하지만 이 선수가 또 23세 이하 아시안컵에 가서 보여줬던 플레이들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영욱 선수가 A매치를 다녀와서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다는 점은 앱서울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좋은 모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는 상승세를 만들어야 할 시간이라는 점에서 앱서울을 또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울산현대는 현대가 더비를 패배하면서 아쉬운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경기력을 회복하려면 어떤 플레이를 보여줘야 될지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선수들의 집중력이 훨씬 높아야겠다는 생각을 울산현대의 경기를 보면서 좀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전반에 3실점을 내리하는 모습은 울산현대 선수들의 집중력이 좀 많이 떨어졌구나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점이었는데, 이런 점에서는 울산현대 선수들이 정신 차리고 잘 플레이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예상 라인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서울은 양한민 키퍼, 백포에는 이태석, 오스마르, 이상민, 윤종규, 중원에는 기성용, 팔로세비치, 황인범, 쓰리톱에는 나상호, 조영욱, 박동진입니다. 아무래도 이한범 선수가 지금 당장 돌아오기 힘들다면 이상민 선수가 이 자리에 그대로 들어올 가능성이 크겠고요. 황인범 선수의 플레잉 타임은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황인범 선수도 점점 더 폼을 올려야 되겠고, 사실 우리나라 국내 축구의 템포에 적응을 하기보다는 본인만의 템포를 살려가서 하는 게, 본인이 차후에 유럽을 가던 뭐 독일이나 이런 데를 가던 아니면 뭐 월드컵에 뛰던 본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유럽의 템포를 그대로 살려서 가야 한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이 점은 기성용 선수 인터뷰 영상을 보면서도 좀 생각이 들었지만, 그 이전에도 유럽과 K리그의 템포는 분명 다른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황인범 선수가 본인의 템포를 잃지 않고 좋은 경기를 보여주기를 좀 바라는 점이 있고요. 나상호와 조영욱의 공격진은 상당히 좋은데 박동진 선수도 점차 폼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결정력만 어느 정도 보완이 된다면 박동진 선수는 정말 위협적인 스트라이커가 될 수 있다라는 점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울산현대는 조현우 키퍼, 백보에는 서령우, 김영권, 임종은, 김태환, 중원에는 박용우, 이규성, 아마노, 윙에는 박호어, 엄원상, 톱에는 레오나르도입니다. 울산에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 미들진도 그렇고 센터백진도 그렇고 다른 팀들에 비해서 비교적 어린 선수가 없는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테랑 선수들의 여름 체력이 걱정이 되고 베테랑 선수들의 여름 집중력이 걱정이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베테랑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다면 조금 더 열심히 뛰어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고명진 선수가 지난 경기 나왔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는 이규성 선수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요. 뭐 나머지 라인업에 있는 선수들 역시 여름이 되면서 체력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 선수들의 나이를 생각했을 때에는 어려움이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조금씩은 더 집중력을 올려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겠고, 엄원성 선수는 괜찮았지만 그럼에도 조금씩은 더 올려줘야 울산 현대 팬들에게 보다 더 만족감을 줄 수 있고, 저 짤쌀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경기를 또 보여주는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키플레이어 또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앱서울은 조영욱입니다. 조영욱이 오면서 점점 더 살아나는 공격입니다. 이게 조영욱이 팀에 돌아오면서도 있지만 이전에 조영욱의 모습이 점점 더 돌아오면서 그런 점들에 있어서 서울의 공격이 살아난다는 생각이 들고, 폼을 올린다면 점차 더 좋아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조영욱 선수이기 때문에 앱서울의 팬들은 경기를 보면서 점점 더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울산현대는 엄원상입니다. 거의 유일하게 집중력이 좋았던 선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 엄원상 효과가 상당히 크고, 특히 경기장에서 팬들의 함성을 유도하는 장면은 정말 엄원상 선수가 울산현대에 완벽히 녹아들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좀 좋은 움직임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양팀 좋은 경기, 재밌는 경기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인천 유나이티드와 강원 FC의 경기입니다. 인천 유나이티드 현재 순위는 5위, 강원 FC 현재 순위는 11위가 되겠고요. 인천 유나이티드는 1대0 지난 경기에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판정 포인트 보겠습니다. 먼저 인천 유나이티드입니다. 여름의 중요성이 점점 더 느껴지고 있는 인천입니다. 여름 선수가 이명수 선수의 파트너로서 나오는 움직임이 상당히 괜찮았는데, 이러한 움직임을 대처할 선수가 사실 지금 있냐라고 물어보면 없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정도로 대체가 잘 안 되는 모습이고, 이렇게 될 거면 차라리 3호인을 쓰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점도 있었고요. 결국은 마무리 지어야 하는 게 무고서 선수이기 때문에 무고서 선수가 얼마나 좋은 플레이를 좀 더 폼을 올려주면서 보여줄 수 있을지, 이런 점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양쪽 윙이 활약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면, 특히 김보섭, 김도혁 이런 선수들이 활약하지 못하는 상태라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대로 뭐 중원 강화와 이런 점에 있어서 차라리 3-5-2를 구성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반면에 강원FC는 지난 경기의 흐름 그 자체가 아주 나빴다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파워슬러스는 정말 강팀이기 때문에 강원FC와 같은 팀이 이건 강원FC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강원FC처럼 약간은 전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보여지는 팀이 이 정도까지 플레이를 해냈다는 건 괜찮은 점이고 이정엽 선수가 복귀하면서 점점 더 좋아질 것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는 강원이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기반이 닦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발시아 선수의 데뷔전이 언제가 될지도 조금은 궁금해지는 점입니다. 발시아 선수가 있으면 조금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포인트가 몇 가지 있었기 때문에 발시아 선수가 어떤 모습 보여줄지 이 점 역시 기대가 되는 점입니다. 예상 라인업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원 키퍼입니다. 백스리에는 데브리지, 김동민, 강민수, 윙에는 이주, 그리고 민경현 선수가 되어 있고요. 중원에는 김도혁과 이명주, 윙에는 또 김보섭과 아길라르, 톱에는 무고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겠지만 이렇게 나올 가능성 적습니다. 김도혁과 아길라르가 양쪽 윙에 서고 중원에는 이동수 선수나 다른 선수가 뛰게 될 텐데 개인적으로는 3-4-2를 쓰게 될 거라면 내지는 3-4-3을 쓰게 될 거라면 차라리 김도혁을 중원에 놓고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수비형 미드를 한 명 놓고 투톱에 이용재와 무고사를 두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길라르 선수가 지금 솔직히 인천에 완벽하게 맞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어서는 차라리 아길라르라는 플레이메이커를 보내고 이명주 선수의 플레이메이킹 능력을 조금 더 살려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민경현 선수가 지금 풀시즌으로 이렇게 많이 뛰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김보섭 선수가 이 자리에서는 조금 더 대체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함께 들고요. 반면에 강원FC는 유상훈 키퍼, 백스리에 윤석영, 김영빈, 임창우, 윙백에는 정승용과 김진호, 중원에는 김동현과 서민우, 쓰리톱에는 김대원, 양현준, 이정혜입니다. 중원에는 고바야시보다는 서민우 선수가 들어와서 볼을 찾는 게 좋을 것 같고 서민우 선수와 김동현 선수의 좌우 위치는 언제든 바뀔 수가 있고요. 윙백에서 김진호 선수는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말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공백을 완벽하게 메워주고 있습니다. 강지훈 선수의 공백을. 쓰리톱에는 이정엽이 돌아오면서 중원에 무게감을 잡아줄 수 있는 선수가 등장했다는 점이 강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좋은 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또 양현준이나 김대원 선수가 많이 뛰었을 경우에는 황문기 선수나 다른 선수들이 또 나와서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는 강원이 조금 더 올라올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키플레이어 보겠습니다. 양팀 모두 톱입니다. 인천은 무고사, 강원에는 이정엽인데요. 무고사 선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길 봐도 저길 봐도 답은 무고사 선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 자신이 무고사인지 무고사 선수가 알아서 잘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반면에 이정엽은 존재만으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선수입니다. 득점은 안 해도 되니까 김대원과 양현준에게 득점을 맡겨놓더라도 이정엽 선수가 중심에서 잘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승부 예측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천과 성남의 경기인데요. 김천과 성남의 경기는 하향세대 상승세라는 점에서 무승부를 예상을 해보고요. 대구FC와 제주유나이티드의 경기에는 대구는 신장이 좋고 제주는 공격 자체가 좋기 때문에 이 두 팀이 공방전을 벌일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면 무승부를 거둘 가능성이 조금 더 커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반면에 수원FC와 포항슬러스의 경기는 포항의 조직력이 너무나 좋고 수원FC의 폼이 점점 더 올라오고 있지만 포항슬러스가 조금 더 좋은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점에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반면에 전북현대와 수원삼성의 경우에는 전북현대의 기세가 올라오고 있다는 점에서 전북현대의 승리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솔과 울산현대의 경기에는 사실 흐름만 따지면 앱솔이 올라오고 있고 흐름을 생각했을 때는 앱솔이 이길 수도 있겠지만 울산현대가 괜히 이 자리에 있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 따라서 분위기 전환을 위한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 유나이티드와 강원FC의 경기에는 인천의 한 끝이 생각보다 강하다는 점에서 인천의 승리를 점쳐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한 번의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또 여기까지 프리뷰를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또 프리뷰나 이런 게 쉬운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또 경기가 많은 박싱데이가 많은 상황에서도 여러분들께 최대한 많은 영상 또 보여드릴 수 있도록 보내드릴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할 테니까요. 또 많이 시청해 주시고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